시작할까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의과대학 가려고 해서 이제 고대 의대 원서를 샀다가 부모님하고 온 가족들이 저를 달라 들어가지고 이제 한의대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을 싸우다가 사대 원서 샀다 팔고 그래 결국 이제 경희대 한의대를 가게 됐는데요. 원래 정신과 한다면 신학을 좀 해서 우리나라 안팎으로 이제 마음 상한 사람들 돕고 싶어가지고 그쪽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엉뚱하게 한의대에 가가지고 한약 자체를 제가 수용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저게 뭐 약인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부모님 위해서 이제 몰려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한의학을 하니까 한문에서 제사 잘 지내게 하려고 이제 한의대를 보낸 거였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의대를 새로 가려고 한 세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다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세 번째 시도하고 안 되고 나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전공도 뺏기고 대학원 복학도 안 되고 이제 헤매고 있는데 예, 그 교회 갔다 오는데 이제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제2의 6.25 또 일어난다는 경고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집사람 보는 데서 한 30분을 떼굴떼굴 뒹굴면서 하나님한테 다시는 한의학 가지고 불평 안 하겠다는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처럼 가기 전에 유급 조교였는데 관련도 안 받고 그냥 공급도 없는 무급 조교로 그냥 무자격 조교로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장학 조교로 했다가 유급 조교 됐다가 지금까지 쭉 와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이거를 도저히 한약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좀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저를 풀어주면서 가르쳐 주셨고요. 대학 때부터 계속 이렇게 생병리 양리를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조교 때 양리학 교실에 원래 조교가 이제 군대 갔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조금 하려다가 주임 교수한테 욕먹고 쫓겨나고 의대 대학원을 뭐 제가 다녔다가 한의대 측에서 의사하고 친하다고 연구비 자르니까 저쪽에서 연구 없다고 쫓아내버려가지고 학위도 못 받고 수료로 끝나버리고 이렇게 돼버렸요. 그래서 이거를 한의학을 이제 의과학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이제 뺨을 얻어맞고 자연과학자한테도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집 팔고 재산 풀리고 뭐 이런 일까지 제가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를 이제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좀 나눠가지고 양쪽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82년도에 경희대 졸업하고 그다음 거기서 석박사하고 그다음에 90년부터 이제 당시는 경원대였죠. 지금 같은 데로 돼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이거 강의할 무렵 그때 학장을 제가 역임할 때였고요. 지금은 이제 퇴임하고 명예 교수로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현재 의료계 상황이나 뭐 한약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적 접근, 향후 연구방향 새로운 목표 뭐 이렇게 했는데 PPT가 이거 말고 또 다른 자료가 비슷한 데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뭐 반드시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학자들이 미래 사회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이게 한 십몇 년 전에 이렇게 브리티시 피트롤리움에서 앞으로 석유 에너지가 쓸 수 있는 게 40년 남았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미국에서 세일 석유가 나오고그러면서 이게 조금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게 언젠가는 고갈이 될 텐데요.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약입니다. 케미칼이라서 이 약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밴디지나 링거 이렇게 꽂을 때 튜브나 주사, 시린지 같은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유통 구조에서 이렇게 냉동시킬 수 있는 냉매가 이제 석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중세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거라는 경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의학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초학을 중심으로 임상 가는 거로 구조 변경이 일어나면서 이제 분자 생물학적으로 해서 이제 DNA 정보를 이용해서 이콜라이 이용해서 약품을 생산해내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보다 더 진행되면 이제 물리학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요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천연물 의학으로서 이렇게 내추럴 프로덕트 메디신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이게 향후 미래를 책임을 지고 보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의료계통입니다. 석유화학을 에너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나고야 의정수라는 게 발의가 돼가지고 한 십몇 년 전에 이렇게 천연 약물로서 약초들을 밀수입 밀수를 못하게 막았고요. 그게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어, 그,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가지고 약을 천연물로서 이제 약초나 뭐 동물식물들을 사이테스도 걸려 있지만 이게 이제 유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양방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구조 기능으로 접근해가지고 결정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피드백으로서 피드포워드를 되게 얘기하면서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 얘기가 없고 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시공간 개념이 없었다가 생긴 게 이제 이게 리셉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넥티브하고 액티브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치료 타겟으로 맞춰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시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약은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또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전체 구조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령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들은 얘기는 이게 이제 혈액 내에 칼슘 농도가 높아지니까 투석을 보냈어요. 그런데 투석을 시작하면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이 환자를 보신 분이 이제 내분비 전공자가 돼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PTH를 그러니까 그 복합상선을 건드려서 그쪽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 문제라서 그 복합상선이 이제 액티베이션 되면 칼슘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복합상선을 조정해 가지고 칼슘 농도를 낮추게 되니까 투석 안 해도 되는 거로 이렇게 가는 문제에서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칼슘 농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신장에 문제니까 투석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하나만 더 갔으면 달리 얘기할 거를 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인체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성 경제 연구소에서는 복잡기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전에는 케이오스 티어리, 케이오스 티어리로 갔다가 지금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피드백을 보는 거로 해서 그거를 이제 관장하게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그 안에 질서가 창발되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플란 사도 정신과 책에서 나오는 얘기죠. 인체는 멀티 디멘전한 컴플렉스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한약을 가지고 얘기할 때 멀티 컴포넌트 여러 가지 다성분에 의해서 멀티 디멘전한 컴플렉스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면 될 텐데 너무 지나치게 리니어 시스템으로만 봐서 코즈 앤 이펙트만 가다 보니까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삶에 대한 고려가 없어지면서 직접적인 원인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병을 중심으로 하는 병리나 병인에 대한 그 발달은 엄청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삶에 대해서 가령 이제 이걸 폴 트루니가 얘기했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퇴임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TBA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제 쓰러졌을 때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혈관의 혈압이나 뇌경색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퇴임한 삶이 팩터가 되는 거는 거의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과다한 소비나 활동으로서 세포 활성이 파괴가 되는 우리 플러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듀싱 팩터로서 삶에서 나타나가지고 포괄적으로 작용하는 면에 대한 얘기는 거의 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가 뭐 이게 하버드 의대에서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이라는 책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제 주관도 했고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직접적인 원인을 주로 이제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코스가 지중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히포크라테스가 살았던 게 코스섬이고 여기서는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인간 전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바로 그 옆에 크니도스 섬에서는 질병 중심 의학으로 같은 걸로 알고 있고 쭉 이제 벨살리우스에서 쭉 전개되다가 그다음 한 200년 정도 전에 이제 그 폐쇄 순환계를 밝히게 되면서 질병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크니더스 학파가 이겨버린 상태인데 이게 삶의 전체 체계나 사람에 대한 얘기가 빠져버리는 데서 이번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암으로 가셨는데 젊은 나이에 먹으면 토하고 막 거의 사망 일보 직전인데도 항암을 계속하자고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싸워가지고 이제 샘물 호스피스로 모셔갔는데 그게 도착하자마자 이틀 만에 세상 떠났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다 항암을 하자고 덤비면 사람을 전혀 보지 않고 병만 보고 덤비. 필손 의료보험 때문에 진료비를 철저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뜯어내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 네.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면이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현재 자연과학계나 의과학에서는 한의학을 대류탕고 정도로 간주합니다. 그물 하나 던져가지고 물질 하나 찾아내 이거 물 던지고 저거 물 한 번 던져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서양이 동양을 대하는 기본 태도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누굽니까 이제 노아가 야벳과 함을 이제 가나안을 저주하는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하고 야벳하고 셈하고 관계를 얘기하면서 셈적인 유럽이 최고가 되고 나머지 뭐 복속들은 이제 그 밑에 하류로 취급되는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서양이 동양을 이나 다른 세계를 대하는 기본 태도가 도미넌트하고 거의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그러면 갈취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 한의학은 무당 취급하지요. 네, 그래가지고 재료나 찾아가지고 거기서 물질이나 꺼내면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한약에서 사용한 용도를 가지고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 약탈이죠. 예, 그런 면이 있고요. 한의에서는 실험하면 안 된다 그러고 실험을 한 이런 또 이중적인 태도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의권 싸움으로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의학을 가지고 의과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한의대에서 모질게 당했거든요. 아주 모욕을 많이 당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의학계 가가지고 과학화 시켜보려고 뭔가 답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몇 번 놓고 했다가 완전히 막 틀려버리게 되는, 인생이 틀려버리게 되는, 이 양쪽에서 뺨을 맞으면서 뭐 가슴에 대못들이 엄청 바뀌고요. 뭐 집도 팔게 되고 뭐 난장판을 치게 돼가지고 상처투성이로 이렇게 남게 된데요. 그러면서 아주 있는 대로 모욕은 양쪽에서 당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성분 얘기했다면 애들이 난리치고 뭐 옆에 교수들도 뭐 조롱하고 뭐 저쪽 같은 기가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가지고 이게 서로서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심리적으로 너무 폐쇄적인 편집 분열적인 자세로 돼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기는 너무 잘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내상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서 통합을 시켜놓고 제가 이제 태백의 예수원에 갔을 때 의학계하고 한의학계하고 의료계가 화해하게 의약한 간호계가 다 싸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그 이제 한약 한번 싸웠고 의학 한번 싸웠으니까 이제 한의하고 간호하고 한번 싸우고 한의하고 의학하고 한번 싸우면 다 한번 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서로 좀 이게 의료계가 화해가 됐으면 말로만 국민 건강 얘기하지 말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접근을 제가 먼저 얘기한 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 한의학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쩔쩔맸습니다. 사실은 너무 회의가 많이 되고 저게 무슨 의학도 아닌 것 같고 저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쩔쩔매다가 답을 철학에서부터 제가 이제 좀 답을 찾게 됐는데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을 되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눈앞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걸로서 1과 0값으로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음양적일 수가 있는데
플라톤은 1과 0값에 무한대를 줬기 때문에 왜 무한대를 줬는가 하면 분류 이론에서 이데아가 어떤 사람한테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과 0값에 무한대 값이 존재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퍼지 이론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냐고 맞고 플라톤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한 게 원래 이제 저기 천동설하고 지동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원래는 지동설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나오면서 천동설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때 뭐가 되는가 하면 철저하게 이고센트릭한 자아중심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플라톤식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과 0값에서 무한대가 존재하게 되니까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에 맞춰가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중심으로 가는 이 차이점을 제가 보면서 한약을 철저하게 이해가 되는 만큼 이해하는 정도로 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넌셀프로 해서 내팽개친 게 칸트 합리주의가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플라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제가 좀 답을 찾았었고요. 그다음 이제 한의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행 범주론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가 범주론을 해서 인식 범주를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면서 이게 인식할 때 기본적인 방법론으로서 한의학에서 음양이나 오행을 제시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게 랭귀지지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리론과 생성론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플라톤은 실제가 이데아가 있다는 이제 실제론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명목상 있을 것밖에 없듯이 명목과 실제론이 싸우다가 그게 합리론과 생성론으로 이제 베이컨하고 그다음에 칸트의 싸움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생성론에서는 이게 이제 그 합리론은 내가 판단한 대로 판단이 되지만 생성론은 이제 이렇게 중간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유용성, 그러니까 좀 플렉서블한 쪽으로 이해가 돼서 여기서 합리론을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것은 철저하게 칸트식으로 모든 경험을 배제한 철저한 코어 그 시어리로서 합리론으로 이성적인 어떤 합리성을 찾아내는 게 그 당시 진리라고 저희는 배웠거든요. 그 방식을 가지고 대학을 와가지고 이상한 한의학이라는 이런 걸 보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근대 이성주의 합리론의 폐해가 칸트가 누굽니까? 그 영국의 회의론자 있었죠. 데이비드 휴미죠. 그 사람이 철학을 완전히 뭉갠 그 칸트가 다시 뭐 이렇게 세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리론은 철저하게 셀프와 넌셀프로 얘기하면서 넌셀프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스탈린하고 이렇게 히틀러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성주의가 나타낸 폐가 엄청난 사례로 나타나는 내가 이해가 안 된 거는 없어야 되고 까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칸트 철학을 보면서 모든 경험을 배제한 이성 중심으로서 어떤 핵심되는 원리 딱 그거였는데 내가 그동안 가졌던 정신적인 고통이 이 합리주론에 함몰돼 가지고 고통을 받았구나 하는 게 딱 확인이 됐고요. 그걸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게 헬만 도에베르트의 In the Twilight West of Thought였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합리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합리론에 제가 너무 함몰이 됐던 것이 이게 이제 그 한의학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제 경험론적으로 영국에서 주장한 것들을 못 받아들여 가지고 경험으로 이렇게 플렉스블하게 적응해 나가야 되는 문제를 내가 놓친 거를 제가 확인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철학적인 입장이 이제 좀 풀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음, 그래서 보면은 동양은 철저하게 관계 중심이다. 신학에서도 그리스 로마 철학식으로 해가지고 본질적인 의를 추구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사대도에서 성수라든지 뭐 우설토로 뿌리는 거 피라든지 이게 피 속에 미생물 잔뜩 있고 물 속에 미생물 잔뜩 있게 더럽습니다. 그죠? 근데도 그거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거는 관계 중심에서 우리가 그렇게 간주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가야 된다면
관계 중심에서 나오는 의의를 우리가 얘기했듯이 관계 중심으로 풀어가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볼 때 논리적인 접근으로 연역법과 경험적 귀납법으로 이제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험적 귀납법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하나라도 틀린 사실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다 틀려져 버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연역법은 이제 순환 논리에 빠져드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한약을 보면서 이거 순환 논리 아니야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엄청 힘들었는데,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대안으로 요새 연역 귀납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과학 원리로서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모델을 만들어서 실證적으로 실험을 해서 다시 검증해서 이론을 뜯어고치는 그 방법으로서 추론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인덕션과 귀납이죠. 그다음에 디덕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애브덕션으로서 추론으로서 연역 귀납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게 이제 그 한약이 처음에는 사람들은 어떤 뭐 음양오행지 도인들이 뭔가 깨달아서 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최초부터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제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하다 토하고 설사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경험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치료 효과들을 확인해가지고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서 이렇게 그 이제 그 뭡니까 약전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처방으로 해서 이제 이게 임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경험적으로 귀납법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한 문제가 이제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춘추 전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로 통일이 됐다가 또 초안전이 됐다가 이제 유방이 통일하면서 한나라의 문제가 이제 통일하면서 모든 것을 음양사상으로 통일을 합니다. 대통일을 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모든 문화나 물질적인 모든 것을 음양으로 정리를 해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음양이 들어오고 그다음 나중에 오행학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개된 거라서, 처음에는 분명히 실정적으로 귀납적이었다가 나중에 이게 세팅되고 나서 전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마치 이렇게 어떤 이제 뭐 이상한 음양 오행으로 얘기하니까 마치 완전히 넌사이언스인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게 철저하게 어떤 실정적으로 관계 중심으로 인체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를 용어를 음양 오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음양 오행을 써면 상생상거리 이런 얘기들을 왜 했는지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이 속에 담겨 있는 과학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이해가 되게 되겠고, 그러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한의학을 수업을 들을 때 이거를 도대체 무슨 뭐 유출설로 나오는 창조 이론의 이단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얘기 듣고 앉았어야 되나, 창조로 음양의 교호라고 얘기하고 이게 시작과 끝이 있는데 1년 44절이 계속 목화 토금술 이렇게 순환 논리를 얘기하나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목화 금수를 얘기할 때 이게 그 태원 도들 문제가 시상하고하고 심박동하고 혈액순환하고 관련된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창조에서 이렇게 심판 때까지 시작과 끝은 있지만 그게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1년 44절이 뺑뺑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제가 한쪽만 생각해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도 이제 제가 확인이 돼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의학 속에 담겨 있는 관계 중심의 의과학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나누면서 한의학이 꽤 괜찮은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특강할 기회를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거를 뭐 여기저기 얘기해도 한의학 연구소에서 외국인한테 뭐 영어로도 강의해보고 했는데요. 하여튼요. 그래서 이게 상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뭐 염증 체계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감염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의학을 자꾸 유심론이나 어떤 뭐 이렇게 경험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인체를 통한 다양한 실험을 통한 경험론으로 철저하게 유물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정신과적인 문제까지 약으로 치료하려거나 침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물질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서양의학처럼 유물론적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요. 그거를 음양론으로 bin합을 시켜서 해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천갈 시리즈에서 이거는 이제 운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운이고 이게 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리즈는 아라비아에서 왔죠. 그 바빌론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한약이 마치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시킨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중국 독자적인 거 결코 아니고요. 동양적인 공부 방법은 이건 뭐 역대대로라는 얘기인데 정보로서 이제 그러니까 막 실험해가지고 데이터 만드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어떤 크다는 그대 담론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인체에 적용하면서 체득해가는 과정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해야 되는 게 한의학적인 공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원리를 추가하는 얘기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학생한테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게 심리학인 접근인데 심리적 반응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브레인에서 나오는 반응인데 이거를 오행으로 해가지고 간신 비패신으로 해가지고 신체 전체에 산재하는 거에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좀 부담 같은 굉장히 못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막 씩씩거리고 막 책을 벽에 집어 던지고 막 그래서 워낙 이제 가고 싶지 않은 한의대 억지로 와가지고 이제 이런 데다가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근데 이거를 제가 최근에 이제 뉴로사이언스를 공부하면서 P&I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뉴로사이언스를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심리 현상이 전신적이거든요. 뉴로트랜스미터로 해서 전신에 파급되기 때문에 전신적인 게 맞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 찾았는데 가령 이제 그 모카 토금수라고 이제 오행을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목이 간으로 돼 있고 간으에서 나타난 주 감정적인 변화는 앵그로, 예, 노로 나타나는 거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이 항진됐다는 것은 교감신경계가 이상 항진된 거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가 uncontrollable한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프러스트레이션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이포탈라무스에서 CRF가 분비가 되면 뇌하 수체로 가서 건드려져 가지고 이게 뉴로 엔도크라인 시스템이죠. CRF가 이제 뉴런 끝에서 분비가 되면 이게 하이포피지스에서 문맥을 타고 이제 뇌하 수체로 가지고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이렇게 그 건드리게 되면 이제 POMT에서 ACT 아데노코티코 트로피c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혈액을 타고 가가지고 무신인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그 이렇게 이제 그 조나 그, 그 글루메룰로사 있고 파스쿨라타 있고 레티큘라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도스테론 미네랄로 코티코이드는 알도스테론이 분비하고 이제 파스쿨라타에서는 이제 글루코코티코이드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테로이드가 분비되면 이제 제일 안쪽에서는 이렇게 안드로젠이 분비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여기서 나온 스테로이드가 이제 히포캠퍼스나 하이포탈라무스나 피트위터리 가가지고 네거티브 이니비션을 해서 이게 스트레스 반응을 차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면 이게 스테로이드가 계속 분비가 되면서 해마에 가가지고 히포캠퍼스에 가가지고 리셉터 안에 있잖아요. 이거 이제 스테로이드 결합하면서 휘쇼 프로테인 뭐 90인가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해관으로 들어가서 해마가 폐행 변화를 일으키게 되니까 통제가 안 되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버리는데 그럴 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필터판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의해서 세로토닌 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합성이 안 되게 되고 파이롤 엔자임에 의해서 간에서 세로토닌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몸에서 세로토닌이 없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이 이리터블해지죠. 그래서 성질이 바짝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때 쓰는 약이 시호, 배지 뭐 이런 건데 시호를 가지고 한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간의 기를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미그달라 쪽하고 해가지고 이제 간의 그 울혈 반응으로서 이제 이렇게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울체가 되는 것도 생길 텐데요.
이쪽을 풀어주면서 이게 스트레스하고 HPX에서 간하고 관계에서 이거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간, 뇌, 노 이렇게 가는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 심리를 오행에 이제 분석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하나 제가 이제 찾아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 제가 이제 간신 비패시하면서 목파톰스를 희노비사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노는 찾았는데 그러면 공포심이 됐을 때 이게 기가 툭 떨어지면서 가슴이 찰렁 내리는 데 앉으면서 뽕을 싸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공포스러울 때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The Body Keeps the Score라는 몸을 기억한다는 이제 하버드 의대 교수가 쓴 책을 제가 보면서 확인을 한 건데 홀리 베이거스 티어리라는 게 있더군요. 그걸 보니까 이제 벤트럴 쪽은 심장도 안정시키고 다운을 시켜서 안정을 시키는데 모살 쪽으로 간 거는 심장을 경유해서 횡격막 거쳐서 콩팥에서 대장, 소장, 대장으로 가더군요. 그럼 그쪽이 액티베이션 되면 가슴이 펄렁 내려앉아서 똥오줌을 싸게 돼요. 그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공적, 공포심이 되면 기가 하강하면서 기하름, 이 기가 축 처진다는 거로 표현해 놨고요. 그거로 이제 보여져가지고 두 개는 답을 찾았는데 그 다음에 아주 센 니스가 됐을 때 폐하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친 그 조이가 됐을 때 심장이 상한다는 것은 아마 조증에 의해서 뇌나 심장 기능이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해서 한 그 정도만 제가 이제 그 의학적인 해석이 돼서 답을 찾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행규리에서 평형 상태로 맞춰 놓은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생각은 토로 잡아놨습니다. 기토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생각이 되면 이게 그 생각이 꽉 뭉쳐져 버려서 이를 기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풀어주는 것이 네가 뭘 그래 잘못했냐고 오히려 노감증을 건드려 주게 되면 목기에서 토가 극복이 되게 되니까 득발하게 되죠. 그럼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반드시 조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울체됐던 억압된 감정이 풀려내면서 조증으로 빠지게 되니까 그런 데 있잖아. 실체로서 네 잘못 한번 생각해 봐 해서 비통이 하나 통합되는 과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렇게 깊은 이제 슬픈 과정을 통해서 이걸 건강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돼서 심리적인 호메오스테시스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심리 치료를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이게 합리성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멜라니 클라인 얘기했는데 이 멜라니 클라인이 이제 편집 분열자가 우울증자를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가 이제 먹을 거 제대로 안 주고 젖도 안 물려주니까 상상으로 엄마 젖에 뭐 똥도 바르고 오줌도 싸고 이제 젖꼭지로 물을 뜯을 때가 이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나쁜 엄마하고 그다음에 좋은 엄마를 딱 분열시켜 놨다가 가만히 보니까 같은 엄마인데 자기가 분열시켜 놓은 게 보이니까 아주 비통한 어떤 샌니스 과정으로서 비감정을 통해서 이게 통합이 되게 되면 우울증자로서 통합이 되면 굉장히 통합된 인격이 우리 선생님 이제 그렇게 뭐 이 편 저 편 안 가르는 게 아마 이런 통합된 과정을 겪었던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분열된 자리로 적과 악원을 가르는 자리로 끝나가 버렸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한의에서 심리 치료를 목표로 했던 것이 멜라니 클라인 이론에 의하면은 이런 그 어떤 심리적인 호메오스테시스로 전체 평형을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게 이렇게 사이코 뉴로엔도 인면으로 접근했을 때 아까 이제 그 폴리베이거스 티어리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간하고 노감정하고 연결된 게 뉴로사이언스로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됐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저기서 사이토카인이 나오면서 이제 병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PPT가 여기 56개고 저쪽에 있는 게 한 몇십 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빠서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의학에서는 이제 지나치게 유물론과 기계론과 진화론적인 입장을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하나의 언어라면은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음과 양이라는 게 실제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음양이 없죠, 우리 몸에. 현상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 이걸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실제 언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한의사들은 보면은 불가통시성을 가지고 제가 이거 반대했다가 있는 대로 모욕을 이제 당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누가 얘기했습니까? 토마스 쿤이 얘기했나요? 포이에르바흐가 얘기했나요? 하여튼 의철학에서 불가통치성을 얘기하면서 의학하고 한약이 따로 논다고 이제 완전 체계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불가통시성을 얘기하면 대상이 달라야 이게 인커맨서러빌리티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인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한 걸로 보면은 이게 영어에서 어떤 통시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얼마든지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철학적 차이를 과학적 차이로 혼돈해 가지고 철학적인 싸움을 과학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일본 침략의 피해입니다. 이게 한약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한민족의 민족사적인 아픔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 자기들이 명치 유신해서 한약을 없애버리고 우리나라에 가져가지고 똑같은 짓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내의원으로 있던 한의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주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니까 한의사들이 막 엄청 미운 존재가 됐죠. 그래가지고 방야합편 만들어가지고 완전 한의학을 의생으로 벽화시켜버리고 한의대 없애버리고 이제 막 한의학 교육경은 없애버린 거죠. 이렇게 됐다가 해방 후에 부산 이제 6.25 때 부산 국회에서 이게 이제 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한의대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한국적인 가치를 싸그리 뭉개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자기들이 했던 식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한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의학학계 상부층을 이뤘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은 그 결과로 한국의 한의학을 바라볼 때 똑같은 시각으로 함부로 대해지고 완전히 폄하하지 않느냐 생각은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의학에서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인정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과학화를 하라 그래놓고 그래 과학화 학계하고 덤비니까 네가 하지만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모욕을, 얼마 전에도 제가 밸런스 얘기가 나올 텐데, 한약은 이제 밸런스예요. 제발 싱글 팩터만 하지 말고 두 가지로 팩터에서 밸런스를 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한의학계 가서 얘기하면서 또 모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요. 하여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호메오스테시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평형인데 인체는 밸런스로 유지되는 건데, 제가 논문 사람한테 밸런스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논문에 게재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예 철학 자체가 밸런스는 배제하고 시작을 하더군요. 그래서 도무지 얘기가 안 됐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TH1 타입 사이토카인은 T셀 타입이로서 셀룰라 이뮤니티로 되고, TH2 타입 사이토카인은 이건 이제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이고, 또는 엔타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IL-16, TNF-알파 얘기한다면 TH2 타입 사이토카인은 이제 IL-4, 10 뭐 이렇게 해서 엔타 인플라메이터리라고 얘기하고, 혹은 이제 호모랄 이뮤니티에서 B셀 하고 관련된 이뮤니티에서 이거 밸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레이셔를 내봐야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부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이제 염증이 되면 프로스타글란딘 분비돼서 혈관 확장이 되니까 이제 통증도 되고 열도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저 위에 HPA-H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E1, E2 리셉터의 밸런스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의학에서 되게 얘기하는 게, 주로 얘기하는 게 심파테틱 너브 시스템하고 페라시mpathetic 너브 시스템의 밸런스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게, 허점과 실점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연리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모든 면역세포의 아드레너지 리셉터에서 염증이 굉장히 액티베이션 됩니다. 근데 이제 파라시mpathetic으로 가는데 이거를 차단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SNS가
액티베이션 된 거 똑같은 결과를 내가지고 사이토카인이 합성이 되면서 염증이 확 진행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심파테틱 너브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면 심장 박동 빨라지죠. 혈관 수축되죠. 그 염증 세지고 하니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실혈증이라는 표현, 양증이라는 얘기가 되고 PNS 쪽으로 가게 되면 음증이라는 표현은 혈관이 늘어나고 체온은 떨어져 심박이 떨어지니까 한약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하이포서미아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혈당이 어떤 이제 헛등의 개념으로 전개되는 거로 봐서 이것의 밸런스 문제로 돼 있고 페인 컨트롤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인이 너무 심하게 올라져 너무 통증이 심하면 CNS에서 이렇게 그 통증을 눌러버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로 이제 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연히 미생물도 제가 패소젠 볼든 얘기하면서 미생물 한 개만 가지고 얘기하자 마라 그랬더니 뭐 다들 화가 났나 봐요. 근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클로스트리움 디피시날레입니까? 그 같은 경우는 노말 플로라서 정상균이 장벽을 쭉 깔고 있다가 항생제를 쓰게 되면 얘들이 죽게 되면서 이게 그 C 디피시날레가 이제 뚫고 들어오면서 슈도 멤브레이너스 콜라이티스가 되죠. 위막성 장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생물도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생물 유니트가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워낙 차게 먹고 항생제 많이 쓰고 이러니까 모든 음식물에 항생제가 다 들어있으니까 미생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요. 이걸 한약의 황백이라는 약을 쓰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병균만 죽여, 패소젠만 죽이고 노말 플로라를 살려놓고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철저하게 맞춰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원인 찾아서 원인을 직접 제거하고 해버리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약도 이것저것 섞어서 이렇게 처방을 해서 하시지만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코잘 팩터만 찾아가지고 해결하려는 게 주 관점이 아닌가 싶어서 한약에 쓰는 밸런스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자율신경계 그 불균형을 잡아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한약에서 이제 양기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이제 물어보는가 하면은 그 옵틱히즈믹 뉴클레스의 시상하부는 눈 뒤에 이제 시상하부가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십자회로가 있죠. 거기서 이제 바이오플락이 켜집니다. 근데 한약에서 태양경이라는 경락이 있고 거기에 정명열이 눈에 있습니다. 여기서 양기가 빠져나오는 걸 시생한다고 표현해 놨어요. 그게 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상선에 의해서 메타볼리즘이 빨라지면서 교감신경계에 의해서 이렇게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이 가면서 몸이 데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테로이드가 분비, CRF에서 스테로이드가 분비가 되게 되면서 몸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돼가는 이 모든 과정을 양기라는 한마디로 다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약 쓴 거 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심장박동은 마황이나 부자나 황기나 인삼으로 했다면은 스테로이드 쪽은 이제 파국 선물하는 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혹은 감초로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스태미나는 이제 녹용이나 이런 걸로 했던 것 같고요. 심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왕이나 부자 쪽으로 그 갑상선 아마 그쪽 감초는 이렇게 해서 약이 다 다르게 썼어요. 그래서 이 양기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양기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미세하게 분할을 시켜놓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그 자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면장애에서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pH1-2 밸런스가 이제 깨지면서 염증 반응으로 진행되면서 이게 이제 어댑티브 이뮤니티, 이네이티 이뮤니티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균형이 깨지면서 NK가 줄어들면서 렘 슬립이 증가해가지고 이제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F하고 GAFPN 이거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서정 선생님 잘 아실 텐데 GPCR,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에서 주로 이제 우리 몸의 대부분이 이 리셉터로 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수용체 약물이 닿으면은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G 프로테인이 이게 있게 되고 그 G 프로테인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이제 GTP가 돼야 되는데
GDP가 붙어 있다. GTP로 바꿔주는 게 GF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GTP가 붙어서 아데니린 사이클리즈를 건드려 가지고 사이클릭 ATP를 사이클릭 AMP로 바꿔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프로테인을 인산화시키면서 쭉 넘어가요.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계속 그렇게 갔더니 몸이 타버려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음화 과정으로 GDP를 떼버려 가지고 GDP로 바꿔 아주 바꿔줘 버리죠. 그게 이제 GDP에서 액티베이팅 프로테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인산이 붙어가지고 액티베이션 시켰다면 인산을 떼가지고 이렇게 G 프로테인을 스톱시키는 게 이게 이제 밸런스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수용체를 겪어가지고 시냅스에서 이제 뉴런의 시냅스에서 흥분성의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이라고 이제 이래서 이거는 이니비터리인데 이건 이제 리셉터에서 억대성 신경이 이제 신경 반응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면 이게 부자 같은 경우는 이 채널을 20%밖에 안 여는데 100%다 열면 몸이 죽습니다, 사람이. 근데 맹문동은 클로라이드 채널을 열어주는데 거의 90% 이상 열었죠. 그 맹문동은 다음적으로 음을 보하는 약이거든요. 부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심장 쪽을 건드려서 양기를 강화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쪽 양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쪽으로 갖고 맹문동은 자음제로서 음을 보하는 약으로서 IPSP로 가서 클로라이드 채널을 열어준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셀 시그널링에서도 보면은 이제 셀 시그널링이라는 게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수용체 약물이 오게 되면은 그다음에 신호가 전달 이제 해까지 가가지고 이제 DNA가 이제 프로테인을 익스프레션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프로테인이 연결이 되는데 그 프로테인이 연결될 때 꼭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인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인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햇볕 에너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가 햇볕 에너지를 식물이 엽록소 클로로필이죠. 여기서 글루코즈를 합성해내면은 동물이 이거를 먹게 되고요. 그럼 사람은 이 식물과 동물을 같이 먹게 돼가지고 소위 해당 과정으로서 엠덴 마이호프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 과정을 통해서 TCA 사이클 경유해가지고 ATP를 꺼내게 됩니다. 그럼 그 ATP가 인산이거든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인데요. 그 인산이 나오게 되면서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행동을 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음성형으로서 형체만 있어가지고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양기로서 에너지 크런트인 즉 불덩어리가 햇볕 에너지 받아가지고 이게 양기로서 열을 가해줘야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한약에서 음양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어렵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그 한약에서 얘기하는 용어들이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설명했고 그 현상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 실체는 저는 이제 의과학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전혀 뭐 이렇게 넌사이언스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표현 방법의 차이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것도 뭐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뭐 TH2하고 1, 2 뭐 얘기했는데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갔죠. 이거 뭐 다른 한의사 아까 얘기했던 그게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이제 이게 그 PVH 해가지고 이게 끝에 가서 이게 근육을 끌어서 힙 프로덕션이 되거나 브라운 에디포즈 티슈로 이거는 사람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무한발열이 동시에 일어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뭐 그 OBLT, VMPO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까 이온이토 밸런스 얘기한 거하고 여기에서 그림을 실어놨던 것 같고요. 좀 넘어가고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를 했거나 뭔가 좀 어설플지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날씨를 가지고 병의 원인으로 잡은 유검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육기가 있습니다. 모카토곰스에서 풍한서습 조화라고 얘기해놨는데 그거하고 병을 연결해놨어요. 도대체 저건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포배양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유금이 기후환경, 기류환경에 따른 생물과 인체의 면역 반응을 합한 건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한 20년 전에 그 의학계에서 이걸 답을 찾은 거로 돼 있더군요. 그 뭔가 하면 그동안에는 인펙션이 되면서 인플라메이션에 대해 문제로 삼은 것은 패소젠이 문제일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 10년쯤, 20년쯤 전에 패소젠에 이뮨이 붙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그게 염증이다. 그게 너무 심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염증이 일어나야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염증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염증이란 통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과할 때 문제가 되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면역 반응이 너무 세게 반응할 때 혹은 인펙션으로서 감염이 너무 심할 때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로 했는데 한약에서 오래전부터 정사항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전기하고 사기가 항쟁한 거로서 이해를 했고요. 이게 합리적인 이해가 맞아. 그래서 이게 가령 이제 유근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포 배양을 할 때 밑에 물을 주고 배지 넣고 온도 적정하게 온도를 주고 CO2를 95% 산소 5% 이렇게 해서 이제 배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기울어져 가지고 자전 공전을 반복하면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무척 무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많아지고 열기가 많아지면 균이 굉장히 배양이 잘 되죠. 그래서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이 배양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겨울에는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 코비드 19 같은 경우 이제 바이러스니까 겨울 되면 심하고 여름 되면 괜찮을 거라는데 뭐 예상을 깨어버리겠는데 예르세니아 페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색에서 잘 자라고 겨울에 잘 자라는 게 이놈이 35도일 때 배양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기후하고 온도하고 습도하고 맞춰가지고 균이 자라나는 환경과 거기에 따른 면역 반응을 묶어가지고 한의학에서 정사항정을 하면서 유금이라는 표현을 한 거로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로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계절에 따른 전염 질환으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건조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폐에서 이렇게 어떤 수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 디펜싱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면역 방어 물질이 있죠. 그다음에 그 프로텍티브 이제 프로테인에서 혈액굴린 뭐 트레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점액이 나와가지고 알베올라 세액을 갖다가 형태를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을이 되게 되면 바깥에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수증 기압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피부도 그렇고 기관지에도 있고 수분이 증발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건조해지게 되니까 감염이 잘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을 겨울에 건조해지지 말라고 이제 제습기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럴 때 한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페모 같은 약을 써가지고 윤폐시킨다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폐포에 수분이 가가지고 폐기관지를 이렇게 피부도 그렇고 이게 보존을 해줘야 이게 풍구스가 침범도 안 하게 되고 폐기관지의 그 기능이 정상대로 되면서 이렇게 미생물들을 쳐내는 기능도 하게 되고요. 선모에 의해서요. 그다음에 면역 방어 물질도 하고 보호도 하고 폐포의 기능도 유지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한약에서 이거를 윤폐라는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항목별로 내가 나름대로 의과학적으로 이해하면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 소개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요새 올가노 칩까지 개발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피부도 지금 보면 이게 스트레이트 베이잘레에서 코니움까지 해서 기름 막 이렇게 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봄, 여름이 되면은 심장이 뛰면서 혈관 밖으로 이제 그 피부 쪽으로 혈액이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게 되면서 피부가 아주 이렇게 땀이 나게 되면서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건조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병 같은 게 제가 지금 앞에 섭진을 앓고 있는데 그 교수들이 괴롭혀가지고 이제 실험실 와서 공부했는데 그가 쥐를 키우던 곳이 돼가지고 감염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한 20년쯤 돼가는데 봄, 여름 되면 이게 그 리피드 레이어가 깔려가지고 이게 펑거스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되면 괜찮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심각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그 목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상하고 온도 기준점이 이제 여름 되니까 내려오면서 심장이 뛰게 되면서 이제 피부 쪽으로 혈액이 돌게 돼요. 가을, 겨울이 되면 이게 침상과 수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온도 기준점이 올라가면서 심박 억압이 되면서 혈액이 신체 내부로 돕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에 땀이 많고 가을, 겨울은 소변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혈액이 이쪽으로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피부병이 아주 심해지게 돼요. 그 야간이나 그 가을, 겨울, 하루에 가을, 겨울이 되는 것이 저녁하고 이제 초저녁과 저녁이라 그러면은 이제 1년에 봄, 여름에 해당되니까 아침과 점심, 낮을이잖아요. 이때는 좀 괜찮았다가 저녁 되면 혈액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병이 심해지거나 피부병이 악화되는 피부병, 기관지도 건조가 되니까 바람기침이 많이 나니까 혈액 공급하는 사물탕을 쓴다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보여졌고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이렇게 그 이제 심파테틱 너브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면 염증이 확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패러심파테틱 쪽이 떨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게 며칠 전에 우 선생님 질문하신 거하고 또 답이 좀 되는데 이게 브레인에서 이페런트 베이거스 너브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파테틱 콜리너직 통해서도 가고 그냥 바로 콜리너직으로 가고 혹은 HPA 액시스로 스티로이드 쪽으로 해서도 작용이 되고 등등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게 매크로파지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알파7 리셉터를 건드리게 되는데 전기침이나 니코틴에서 이게 차단이 되게 되면 사이토카인 합성이 증가가 안 됩니다. 억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침범하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저 LPS 같은 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약을 치료하면 이제 사이토카인 메신저 RNA가 차단이 되고 혹은 이게 또 약을 쓰면 사이토카인 프로테인이 이제 억각급대가 돼서 IL-1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베거스 너브를 건드려서 이게 빙빙 도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대로 가면 이제 세피쇼 얘기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런던에 있는 공대 교수들이 베이거스 너브에 커프를 씌워가지고 수압처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극을 해서 류마티성 관절염 치료 방법을 맞춤형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들한테 오늘 아침에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이게 네이처지에 발표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침을 얘기한 게 이게 경희대 한의대에서 전기침으로 이렇게 실험을 이제 침 에크팜치나 전기침을 했을 때 염증이 치료가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한의사들한테 몇 번 수십 년 동안 내가 아이디어를 준 게 뭔가면 크레니오세크랄 쪽에서 베이거스 그 페러시mpathetic nerve 시스템이 오리진이 되니까 목 위에 있는 근육 이제 그 스파이널 코드 근처에 있는 데다가 침을 자극해서 이게 중국에서 찾아낸 건데 10Hz하고 100Hz를 얼터너티브하게 이렇게 주게 되게 되면은 엔돌핀, 엔케파린이 분비돼서 마약 중독자들 마약 치료하는 데도 쓰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그 사이토카인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염증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에 기술로 써먹어 보라고 얘기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주면 효과가 없어요. 근데 11회차, 100회차 얼터너티브하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다 보면 이제 그 오피오이드 중독된 데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오피오이드인데 어차피 엔케팔이나 관련된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양쪽을 다 치료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이 뭔가 하면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에서 이게 자율신경계 구조를 얘기했는데 이제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수용체 뭐 어떤 에고니스트가 붙게 되면 이제 그 G 프로테인 스티뮬레이팅 G 프로테인에서 GTP가 떨어져 나가고 GTP가 붙으면 이게 액티베이션 되면서 알파 서브 유닛 아데니릴 사이클레이즈가 흔들리면 이제 사이클 AMP에서 뭐 인산화되면서 효과들을 쭉 나타내는 얘기들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억제하는 게 이제 그 포스포디에스트레이즈에서 이걸 꺼낸다면 이걸 포스파테이즈에서도 차단하는 그래서 한쪽은 인산화를 시켜서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있다면 한쪽은 이제 그 인산화를 차단해 가지고 오히려 끄트린 역할로 해서 양기를 강화시키는 음기로 차단하고 음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양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이게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몸으로 해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제 음양의 현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될 때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몸이 너무 과하게 움직이면서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만약에 오버액티브해지거나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했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로 해서 이제 그 수프록사이라든지 뭐 이렇게 프록시나이트라이트라든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산화 스트레스에서 세포막이 깨지면서 사람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한약에서 면시초라 해서 30대부터 이제 이런 현상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삶이 염담 허물에서 삶이 안정된 삶으로서 과하게 먹고 과하게 움직이고 과하게 고민하고 이런 삶을 하지 말아야 노화가 덜 된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해놓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한의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바이오리듬을 많이 강조하면서 주변의 태양계 맞춰 태양의 그 주기에 맞춰가면서 혹은 계절의 변화에 혹은 하루의 주기에, 그래서 처음에 양기가 시승하면서 오후에 이제 12시에 성했다가 오후 되면 꺼진다는 얘기하는 것이 CRF가 분비돼 가지고 극성했다가 꺼져가는 과정하고 비슷한 리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과 삶의 리듬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리듬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봄, 가을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여름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태양 주기에 맞추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환경의 리듬을 따라가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HPA-axis에서 CRF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혈신경계나 다혈신경계에서 이렇게 그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밸런스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사 과정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양기라는 것이 이게 잘 알다시피 이게 아까 헤퍼드 에너지에서 온 것도 있지만 특별히 종기라는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청기하고 지미가 결합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음식을 먹게 됐을 때 글루코즈를 꺼내죠. 호흡을 해서 통기로서 산소가 들어오면 이거 두 개가 결합해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 ATP가 하는 것이 셀에서 소듐을 퍼내기 때문에 세포가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즉 호흡기가 문제가 되거나, 안 그러면 글루코즈나 산소로 움직여지는 혈관에 심장이 문제가 됐을 때 조직력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이게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세포가 터져버려 가지고 네크로시스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산소 하이폭시아로 인해 가지고 네크로시스가 돼서 셀 데스가 일어나는 것이 천기로서 산소하고 지미로서 글루코즈가 있어야 해결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약에서 특별히 그게 처음에 생겼을 때 가슴에서 저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근원적으로 시작하는 게 뭔가 하면은 심폐에서 이렇게 리스피레이션하고 관련된 심장 박동하고 호흡하고 관련된 심폐 문제에서 이렇게 가장 이제 크리티컬하게 움직여 가기 때문이고, 그게 돼서 조직으로 갔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셀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는데,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글루코즈가 산소에서 옥시데이션을 겪으면서 ATP 만들어서 이제 겪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거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약이 이런 과학인 거를 자꾸, 이거는 우리가 잘 아시면 수프록사이드가 H2O2에서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까지 이제 이렇게 물로 바뀌어가는 해독 과정을 얘기한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과학을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관념으로 몰아간 한의사도 문제고, 관념으로 오해하고 있는 의사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약은 케미칼입니다. 그죠? 케미칼에 의해서 기미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케미칼입니다. 케미칼이 나타내는 양이작용을 기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마치 뭐 장풍음처럼 하는 그런 기로 이해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신경계 반응으로 봐도 되고요. 어떤 미립자가 움직이는지 어떤 물리화학적인 면도 있겠지만, 약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한열 온양이라고 해서 뭐 차고 뜨겁고 혹은 쓰느라고 이제 약간 따뜻하고 얘기한 건데, 그게 대표적으로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케미칼이란 양이작용을 음양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한의학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거를
단일 성분을 하면은 안 되고 한 약물 안에 흥분과 억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처방서에서 약물 상호 간에 흥분과 억제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염증 조절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거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마황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9시 10분인데요. 아까 9시 10분쯤에 끝내자 하셨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할게 뒤에 얘기를 좀 더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황탕이나 게시탕이 처방이 있는데 이게 마황게지는 이제 심방박동을 이제 흥분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열을 이제 땀을 내게 되면서 이제 염증을 치료한다면 행인감초는 이제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서 이렇게 해서 수분이 너무 과다하게 나가니까 감초는 물을 재흡수하는 쪽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기로서 글루코스, ATP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상하고 심폐하고 그 키드니하고 관련해 가지고 염증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마황탕 게시탕이라는 처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좀 하시오. 너무 빨리 이렇게 막 후닥닥 했는데요. 좀 어거지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하여튼 질문하시지. 네. 저는 이렇게 해서 한의학이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의학을 그동안 너무 부정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후회를 했고요. 저는 의과학을 통해서 한의학을 이해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 한의학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보면서 이게 한의학이구나. 그래 보통 마황탕, 계집탕을 설명을 이제 아주 고수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유치하게 하면 상기도 감염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깊은 염증을 다스리기 때문에 심도 있는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들을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카디악에서 엔도카다이티스로 바이러스성으로 생긴 게 치료하는 증상하고 똑같은 게 마황탕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한약이 풀리 이렇게 어셉트가 되면서 자를 거는 과감하게 잘라내 버리고요. 이렇게 저는 이해를 좀 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그만할게요. 예. 예, 일단 너무 복잡했나요? 공유를 중지하고요. 예. 공유를 끄시고 제가 볼까요? 그 일생님이 그 공유를 해제하세요. 거기서. 예, 공유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제를 하라고. 예? 해제를 아, 하라고. 공유를 해제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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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중지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게 예, 제가 딱 느낌이, 아이고, 예. 이게 학술대회 와서 지금 강의 듣는 느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의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예, 예, 예. 뭐, 영어를 뭐 또 많이 쓰고 해가지고, 예, 예,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 그, 녹화본을 가지고 몇 분 들어가면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좀 예, 제대로 예. 될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그래도 예, 지금 이제 마이크 켜시고, 또 화면도 예, 킬 분은 켜시고, 예. 한번 뭐 질문 좀 하시고, 예, 또 예, 느낀 예.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예,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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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소 원장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저 누가회 가가지고 예, 어, 선생님을 많이 처음에 뵙고 막 그 그때 그 많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 생각도 좀 들고 그랬는데요. 예, 여기서 예,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예, 예, 네, 그 여기 그 한의학이 굉장히 오랜 역사고 예, 이제 참 그러는데 예, 우리 친구인 한의사도 있는데 예, 여기 왜 이렇게 약을 쓰는지 예, 왜 이렇게 선조들이 이렇게 약을 썼고 이렇게 비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예, 그 이유를 찾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예, 그런 예, 고민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 그 예, 전에 과거의 경험들을 쭉 최적해가지고 이것은 예, 이런 성분, 이것은 이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추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예, 증상 있을 때는 우리 양약에서 쓴 것처럼 예, 이런 증상 약을 좋아하듯이 이 정도 비율을 써서 쓰면은 예, 경험적으로 참 맞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예, 또 맞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예, 굉장히 뭐 이렇게 그 고민도 많이 하시고 예, 굉장히 예,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양의사들이 한의사를 무시할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서로 그냥 존중해 가면서 해야 될 상황들이 뭐냐면은, 예, 예, 양의사들이 이제 한계에 빠진 것이 지금 암 치료할 때 항암제를 막 쓰잖아요. 예, 예, 너무 도 급하게 항암제를 써가지고, 예, 암이 막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예, 예, 많은데, 예, 그걸 예, 봤더니 이제 암 모세포가 있어가지고, 예, 예. 암세포를 죽여버리면 암 모세포에서 이제 암을 많이 퍼뜨려가지고 혈관전이 그쵸. 뭐 예, 리프전이 막 예, 예, 해가지고 예, 예, 암이 예, 쭉 퍼져버려가지고 더 빨리 예, 생명이 예, 그냥 예, 예, 성급하게 그냥 예, 항암제를 예, 쓰고 성급하게 수술해가지고 빨리 죽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더라.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또 암이 또 너무 복강에 많이 퍼져버린 경우는 항암제 아무 효과를 없는데 그쵸. 예, 한의사가 예, 복강에다 항암제를 뿌렸더니 그냥 다 나사붙더라.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의사들이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진짜 예, 사실로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을 예, 서로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예, 요즘엔 또 이렇게 암 모세포를 죽이는 BRM270이라고 예, 예, 그 한약재처럼 나와가지고 그 먹는 양약처럼 또 예, 예, 캡슐 예, 생각이 예, 나온 거 있어가지고 예, 지금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예, 약 예, 항암하는 분들한테 시도하고 있고 서울 예, 쪽에서 예, 지금 그걸 BRM270 콘도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예, 암 병원에 같이 시술하고 있는데 예, 전남 예, 이쪽에서는 교수들한테 내가 질문해도 예, 예, 그냥 무관심하고 뭐 예, 별로 예, 관심도 그렇죠.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예, 같고 예, 너무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예전에 서로가 예, 예, 서로 이렇게 서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예, 예, 이해하고 예, 그럼 참 예, 좋을 까. 그리고 한약 보면 엄청 무한한 많은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예,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 예, 이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의학에서는 참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예, 미래를 위해서는 예, 선생님 같은 그런 연구하고 예, 예, 계획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예, 예, 양학에서도 그 한계를 빨리 깨닫고 예, 서로가 예, 서로를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예, 예.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광주 전남 쪽에서 막 무시해가지고 전혀 그냥 광주 안 전남 많은 거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서울 예, 쪽에서는 지금 그 예, 막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방향이 많아가지고 예, 복강내 예, 한 퍼진 사람도 한의사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복강내 뿌린 예, 항암제로 투입해가지고 예, 생존율 예, 높이고 예,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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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보면은 그 GV1001이라 해가지고 그 예, 예, 텔로머라제를 가 이렇게 생명의 현상이 이렇게 계속 단축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죽는데 예. 텔로머라제 해가지고 텔로미어를 다시 텔로모레이즈. 복구시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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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로를 복구시키는 예, 그런 예, 그 약들이 나와가지고 그 예, 노벨상도 예, 그 예, 노벨상까지 받은 그런 약들인데 예,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예, 14년 예.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험 등재가 아직도 안 돼요. 미국에서 방해해가지고. 아, 정말. 예, 예, 그러니까 참 답답한 그런 것들이 너무 예, 많고 좋은 예, 약재가 막 나와 예, 있는데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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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예. 제대로 못하고 우리나라 아예 못 쓰게 해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재해가지고 보험 등재도 이제 나온 것도 예, 이제 췌장암에서 이제 보조적으로 쓰게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예, 췌장암이 예, 이렇게 있으면 암 캡슐이 예, 있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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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제가 못 투입 못하니까 이 캡슐을 예, 갖다 깨트리는 예, 예, GV001을 넣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그, 그 파이브로시스가 이렇게 딱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 뚫어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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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예, 그 예, 안으로 예, 들어가가지고 투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원래 파이브로지네시스 억제제도 효과도 있고 예, 유전자 예, 보호 프로그램도 되고 예, 생명이 예, 유지가 되면서 그것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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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로머라제가 이제 예, 생명을 길어지게 하는 그러면서 예, 유전자가 예, 복구가 되어지고 예, 세포 예. 회복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약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개발했는데도 아직 보험 등재도 안 돼 있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가 봐. 10년이 넘었는데도. 예, 아, 그게 그렇군요. 아마 이게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막 이런 아, 그것 때문에 사정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래야 돈 될 때문에 거예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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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주 미국으로 판권이 시원하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 보험 등재 돼가지고 막 판매가 또 될 거예요. 예, 예, 우리 예, 예, 소장님이 또 좋은 정보를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그 자체를 제가 뭐 잘 모르기도 하고 예, 예,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에, 지금 이 일한 지 이제 11년째인데 예, 예, 요양병원에서 이제 대건당직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1년에 8학점을 이제 이수를 받아야 해야 되죠. 되는데 예, 들어와서 뭐 몇 년 안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들어보니까 예, 뼈병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예, 우리 배웠을 때가 뭐 몇 년 전입니까? 아, 예, 50년 가까이 이제 예, 예, 전이니까 예, 예, 그때 배운 거 하고 그때 배운 예, 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예, 예. 소리를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너무너무 이제 그게 연구가 진척이 되고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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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이태희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한의학을 상당히 그 뭐라겠노 조금 좀 철학적인 예, 이런 측면에서 많이 예, 이야기를 예, 했고 저도 예, 이제 그 본과 2학년 때 그 휴학하면서 예, 침술도 좀 배우고 이랬는데 예, 예, 그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예, 음양오행설 이제 그 예, 이야기하면서 예, 철학적으로 예, 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예, 상당히 거기 조금 그 깊은 또 메커니즘이 있고 예, 또 예, 예, 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예, 것이 또 베이스가 되고 예, 그래서 예, 서로 이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예, 함께 예, 이렇게 예, 연구해 나가면 훨씬 좋은 예, 결과를 훨씬 얻을 수 있는 좋지요. 얻을 수 있을 예, 것 예, 같은데 이게 예, 그것보다 예, 상대방에 대한 그 몰이해 또 예, 상대방에 대한 또 무시하는 이런 예, 거 예, 예, 특별히 예, 이제 의사들이 한의사에 대해서 한의학에 예, 대해서 그런 예, 측면이 예, 많은데 예, 저는 뭐 예,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예, 오히려 예, 같이 예, 협력해서 사회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또그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네, 이제 예. 손해 보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렇죠. 예. 여러 실제 이제 아픈 재정도 사람들이죠. 그렇고 예, 또 예, 여러 가지 또 예, 질병 예. 치료하는데도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손성희 교사님은 좀 들어보시고 어떠셨는지 졸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뭐 다 의학적인 용어여서 예, 예. 하여튼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예,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도 그러셨군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좀 얘기한 거. 이야기하는 거 쭉 들어보았을 때 뭐 어떻게 흘러간다든지 이런데 감은 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음, 그 좀 알아듣기 힘들고 이제 그 한의 서양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90년에 제가 이제 성교학을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중국 한의사가 와서 특강을 했어요. 네, 예, 특강을 했는데 그 침수를 완전히 그 뭐라 할까 귀신 숭배 거기에서 온 걸로 네. 백인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글쎄, 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아니 그게 아니라고 예, 그게 귀신 숭배하고 관여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예, 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때 제가 이제 그 서양의학에서는 예, 이 한의학, 동양의학을 예, 예. 아주 무시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네,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침술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그 침도 예, 상당한 그 효과가 있는 경우가 뭐 이제 또 뭐 해야 되겠노 이제 질병에 따라서 예, 예, 그게 이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그것도 예, 상당히 그 과학적으로 연구할 만한 이제 예, 그런 예, 예, 테마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예, 경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양의학에서는 해방에서 그 아무리 뭐 해봐봐야 이제 그런 게 예, 나오지도 예, 않는데 예, 그게 예,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좀 의문스러운 거 많이 있긴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예, 또 그런 예, 부분도 혹시 이제 예, 이야기해 예, 이야기해 주시면 예, 좋을 것 예, 예, 같아요. 예, 예, 우리 예. 그래서님은 또 뭐 제대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야기할 게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그 뭐 너무 너무 재밌어서 음, 예, 뭐 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항생제를 쓰면 뭐 다 모조리 뭐 균이 다 죽지만 황백이라는 약을 쓰면 예, 그 균만 죽이는 거 예, 예, 놀라운 것 같아요. 예, 그 예, 다음에 이제 이란 양이란 표현이 예, 어떤 거 가상 언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예, 예,
하여튼 그 어떤 면에서 어떻게 연구해 가신 그게 제일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예, 결국 한약이라는 게 케미칼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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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 아주 굉장히 받아들여져서 예, 예, 한약을 이제 감초하고 부자하고 예, 섞어 먹을 때 그 양리작용이 예, 일어나는 예, 그거에 대한 설명들, 그 신비 예, 이런 것들 예, 뭐 예, 예, 다음 시간에 많이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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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예, 근데 이제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제 네, 예, 양의학은 이제 외과가 이제 그 발달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치료되고 치유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진짜 많고, 만약에 예, 그런 외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예, 예, 진짜 죽어야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살려내고 하는 그쵸. 게 예, 예, 굉장히 좀 예, 드라마틱하고 이런데,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자체가 발달 안 돼가지고 이제 예. 거기에 근데 그 이제 중간에 쇠퇴했습니다. 음? 그러고는 뇌이식까지, 심장이식까지 다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서 옛날에 중국 문헌에 보면은 음. 그 장기식, 심장이나 뇌까지 이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그것도 처음 옛날에 들어. 했어요. 어, 근데 중간에 유학 때문에 치태발부 수지 분모니까 불감 해상 그게 걸려가지고 외과 이제 질환을 치료하는데 외과적으로 째자는 파하고 내과적으로 하자는 파하고 싸웠어요. 그 음, 내과적인 요법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음. 외과적인 게 쇠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예, 가치관, 예, 그 예, 세계관, 이게 진짜 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예, 제대로 예, 정리돼 있어도 예, 이제 예. 동양은 그런 진짜 실수는 안 하지요. 예, 예, 맞아요. 한의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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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더 깊은 어떤 예, 그런 예, 예, 예. 의학들이 예, 예, 예. 예, 그렇게 분명해내기도 하고 예, 예, 기회를 예. 많이 했을 수 예, 있다는 생각이 예, 예. 드는데. 예. 취할 때 쓰는 마비산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예, 예, 그때 미국에서 이제 마취과 하시는 이제 우리 이제 예, 교포죠. 예, 오셔가지고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예, 그, 무슨 수술이었더라? 중국에서 뇌수술인가? 그걸 예, 하는데 예, 침을 넣고 마취제를 안 쓰고 해가지고 수술을 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나는 참 신기하게 내가 들었는데, 예, 어떻게 그 예, 예, 정도로 그 침이 그런 예, 통증을 예,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예, 그때는 뭐 예, 어떤 예, 뭐 그런 메커니즘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한 건 예, 아닌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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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정도로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예, 그분은 이제 통증을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예, 동양약이고 뭐고 이제 예를 들어 예, 뭐 예, 기차약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총괄해 예,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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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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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경계를 허무는 우리가 예, 인위적으로 예, 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경계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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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물고 서로 깊은 대화를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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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면 한쪽에만 이제 몰입해가지고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 예를 예, 들어서 뭐 이제 양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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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받은 이제 전공 분야가 있으니까 예, 그것만 예,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있는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것만 좀 예, 알면은 예, 예, 좀 더 예, 나아는 예, 그 연구 예, 결과가 예, 예, 나오고 효과가 있을 수 예, 있는데, 예, 예, 그런 게 좀 예,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예, 제가 볼 때 그렇죠. 이 예, 사회의 어떤 그 조직하고 똑같다. 예, 사회가 그렇습니다. 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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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해야지, 예, 자기 예, 이익만 예, 찾으려면은 이 예, 사회가 예, 제대로 예. 안 돌아가듯이. 그리고 또 밴댕이 이제 소갈딱지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래 하여튼 또 예, 예, 느껴지는 게 우리가 잘 하는 이야기지만 인간은 이제 소우주다. 예, 예. 이런 그런 것도 좀 우리 염두에 두고. 그런데 예, 결국은 그 이제 칼빈하고 바빙크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음, 인체는 예, 소우주라고. 예. 예, 그럼 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좀 뭐 그럴 것 예, 같은, 예, 예, 이제 그렇게 예, 보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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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스러운 것도 있고 좀 예, 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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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종합적으로도 이제 예, 볼 수 예, 있는 예, 안목도 생기고 이럴 건데, 너무 이제 예, 예, 서양은 또 이게 예, 분석적으로 예, 나가다 보니까 예, 이쪽이 예, 너무 예, 약하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예, 이게 예, 서로 예, 예, 합치돼가지고 제3의 무슨 그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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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이 예, 나오면, 그래서 예, 그 분야를 그렇죠. 갖다 우리 좋지요. 미적 예, 요소가 예, 오래 예, 살아가지고
신념을 세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 세월도 지났고 막 가슴에 피멍도 들고 막 경제적인 손실도 많고 막 엉망됐습니다. 하여튼 예. 예. 그래 하여튼 이제 예, 예, 제가 개인사를 뭐 잘 모르지만 이제 또 공부하면서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예. 어쩌면 이제 그런 것이 예. 지금 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의식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더 예. 고민하고 해결책을 예. 강구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한 이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 고맙습니다. 뛰어난 머리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예, 그래 예. 주시면 예. 예, 그러면 우리가 9시 반이 넘어서 우리 그레이스를 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그레이스님. 예. 은영 씨 기도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 이 어려운 공부를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한약재를 잘 써서 병이 낫듯이 우리 가슴 속에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마음속의 아픔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섞어서 또 잘 써서 잘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